인구 소멸 지수와 부동산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한 지역의 인구 중 20세에서 39세에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상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5이면 소멸 위험적으로 정의합니다. 부동산을 우리가 매수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부동산에 뭐 한 10년간 또 20년간 가격의 어떤 변동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개발 가능성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구 소멸 지수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 지역의 각 그 시의 동에 따라 가지고 인구 소멸 지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수가 너무 낮다고 그러면은 그 상권도 발달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어떤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 정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구 소멸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 그리고 수도권 집중으로 해가지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어떤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인구 소멸 지수를 반드시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거주 비용이 아파트가 49%를 차지하는데 이제 그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 건설된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의 어떤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노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인구 소멸 지수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 매수 시에는 인구 소멸 혹은 인구 유입 등을 분석하고 이제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 또는 인구 유입 또는 인구 유출 속도 그 다음에 인구의 어떤 젊은층 고령층 인구 비율 등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노후화를 비롯한 건물 연령 등을 분석하고 이제 해당 부동산의 매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통계자를 한번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고 부동산을 매수할지 매수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 지수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수는 만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인구로 나누어낸 지수를 말합니다. 그 1.5 이상이면은 소멸 저위험적이죠.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제 부동산도 가장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적겠죠. 그다음 1.0에서 1.5는 보통, 그다음 0.5에서 1.0은 주의, 0.2에서 0.5는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이게 또 가장 위험하죠. 그다음에 0.5 미만은 아주 그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서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소멸 위험 지수는 0.7078로서 이제 주의 단계입니다. 서울은 이제 소멸 위험 지수가 0.8977로 마찬가지로 주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은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가 얘를 이제 어떤 그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이제 그 0.5라는 거는 이제 그 20세에서 39세 여성이 0.5명이면은 65세 이상 노인이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결국 이제 인구가 50%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소멸위험 기초 지자체 수를 보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이 이제 1.5 이상으로서 소멸 저위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은 1.5 이상 1.5 미만으로 소멸 위험 보통 지역이고 노란색은 0.5 이상 1.5 미만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고 주황색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붉은색은 가장 위험한 0.5 미만으로서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2022년 3월하고 약 20년 전이 2000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붉은색이 굉장히 늘었고 그 다음에 주황색도 많이 늘고 있고 이제 소멸 저위험적인 초록색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화 인구의 어떤 급격한 증가와 또 어떤
어린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출생률 저하와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소멸 위험지수 지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2005년도,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을 보시면은 확연하게 이제 빨간색이 많이 늘어나고 또 주황색도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매우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보시면은 이제 0에서 0.2 이상인 소멸 위험 굉장히 위험한 적이죠. 요게 이제 빨간색이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0.2에서 0.5인 소멸 위험 지역이 주황색도 많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인천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경기도 남부 지역은 상당히 보면은 이제 초록색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라는 이런 지역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경우에는 이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 가지고 인구가 또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 서울 쪽은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이제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이 전체적으로 전부 이제 인구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0.에서 0.5 사이에 드는 게 21개 동입니다. 아무래도 좀 그거는 그 지역은 약간 이제 그 젊은 인구가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 소멸 지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시도별로 보면은 전국이 0.7078이고 서울이 0.8977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세종은 1.3193이고 인천은 0.8534이고 경기도는 0.9147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서울 지역, 이쪽 대전 이쪽 지역은 그래도 젊은 인구가 많다고 보시겠죠. 반면에 이제 전남의 0.3732, 경북의 0.4051, 뭐 이런 적, 뭐 굉장히 이제 그 인구 소멸 지수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흥 같은 경우는 100곳 이해동이라는 데는 4.4241입니다. 굉장히 젊은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이지만 또 구미시는 4.5549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공장이 또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상권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면은 인구 소멸 지수가 높겠죠. 반면에 이제 경북 예천 같은 경우는 0.0475로 굉장히 이제 인구가 굉장히 이제 젊은 인구가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소멸지수 고위험적을 보겠습니다. 이제 고위험적이라는 건 0.2 미만으로서 굉장히 이제 임신 가능한 여성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고령 인구가 많다는, 아무래도 농촌 인구가 많겠죠. 그래서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서울이라든지 그다음 세종이라든지 경기도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인구 소멸지수 고위험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하단에 보면 그 출처 이쪽에 인터넷에 접속을 하시면은 각 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2022년 3월 기준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멸 위험 지수가 숫자와 또 그 색깔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0.8977이죠. 주황색이죠. 사직동은 0.8378로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데는 0.722 이렇게 빨간색인 경우도 있고, 또 같은 또 지방이지만은 또 이렇게 색깔이 또 녹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동탄 같은 데는 뭐 1.561, 3.5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젊은 인구가 여러 요인이 있겠죠. 뭐 부동산 가격이 서울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또는 새로운 어떤 어떤 대기업이 투자함으로써 어떤 젊은 인구가 유입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멸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젊은 인구가 많고 또 상권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향후에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뭐 낮지만은 향후에도 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매수 전에 그 해당 지구의 어떤 20세에서 39세 여성이 어느 정도이고 65세 이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가지고 소멸 위험 지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산율은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2024년에는 0.7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래 기대 수명은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이게 추계입니다. 아직 그 20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추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인구가 5,162만 명 정도 예상되고 2040년대는 약 5,019만 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각 인구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현재 앞으로 그 시나리오 중 인구 구조 중 가장 악화된 상황이 출산율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심한 기대 수명은 굉장히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외부에서 인구가 국제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2045년도에 우리나라 인구는 4,691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0세에서 14세 인구가 약 343만 명이 가는 7.3% 정도 되고 이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9.7%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의 어떤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큰 정책이 마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구 소멸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부동산 매수 시에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